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 소설은 하얀 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2023년 6월 고1 모평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우리말의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이 소설을 읽어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트제차 중앙아시아로 향하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한다. 또한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운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류다를 만나기 희망한다. 알마아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 우슈토베 지역을 여행하며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류다가 이시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만주나 간도로 많이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이제 더 춥고 더 힘든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압받고 차별받던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그 모습을 이 나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스토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소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말했다. 자, 이 호수는 이시쿨 호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호수와 관련된 설화가 있나 봐요. 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는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드물게도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 동포 교육원에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아마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겠죠. 그죠? 그의 말에 나는 더욱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키르기스 말로 이시쿨의 이식은 뜨겁다 라고 하는 뜻이고 클은 호수라고 했다. 그럼 이제 뜨거운 호수라고 하는 뜻이겠죠. 또 이시쿨의 물은 위는 민물, 아래는 짠물이며 이에 비교되어 바라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마 이제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른 호수랑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 아이트마토프가 쓴 하얀 배라고 하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의 할아버지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아마 이 소년이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배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키우는 거겠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슈투름의 소설 이멘 호수를 떠올리고도 있었다. 아마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떠올리고 있는 그런 소설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버린 어린 시절을 그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가 하얀 배라 하면서 이시쿨 호수에 이제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다. 호기심이 엄청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시쿨 호수를 소개받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던 나는 한글 선생님이나 미하일 누구에게 랄 것 없이 그곳까지 가볼 수는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호기심이 생겼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북돋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호기심 장렬입니다. 자, 그러나 미하일에 의하면 알마아타에서 호수까지는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천산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남쪽 고갯길이 뚫린 곳으로 삥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다. 그쵸? 이게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거기 가봤으면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이시쿠 호수에 너무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대사에 묻어나죠. 자, 나는 한글 선생님과 미하일을 번갈아 쳐다보며 간청하다시피 했다. 내 말에 미하일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자기도 이 기회에 비탈리를 찾아가서 한번 만날 겸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 알마아타로 가서 이렇게 되어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호수를 향하여 떠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하일의 도움으로 지금 이시쿠 호수를 방문을 하게 된 거잖아요. 와,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면 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스토베이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들이 저 1937년에 내동댕이 쳐 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을 보았다. 그쵸? 당연히 거기에 뭐 제대로 된 집이 있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움막집 같은 데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동포들이 겪었던 이런 역사적인 시련을 보여주는 소재도 보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 문을 연 한글 학교도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뜨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 이시쿠 호수죠. 자, 향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을 해서 간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묻어납니다. 자, 그리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중략되어 있죠. 자,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카라가지 나무와 조다나무와 미루나무와 거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다. 그죠? 여정이죠? 여정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보았어요. 그러나 점점점점점. 자, 나는 주된 목적은 류다를 보기, 그러니까 이시쿨 호수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류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류다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머리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의 일이다.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자, 뉴다를 계속 만나고 싶은데 그 아쉬움이 너무 묻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있으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달라붙는 거죠. 자,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축대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함께 본 것이었다.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뉴다. 자, 그쵸?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축대를 올라가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러시아 말이 오가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와, 이제 드디어 루다를 만난 거예요. 자,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말 있잖아요. 그죠? 자,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볼 수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 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자, 그렇죠. 우리말이 갖고 있는 소중함에 대해서 자,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나는 얼겹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놀라워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자, 개양귀비 꽃밭이 수렁거리고 숲속의 들고양이들의 길을 쫑긋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았으며 사막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금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 바람이 있는 광경이 눈에 아른거렸다.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자,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죠. 열거도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루다를 만나서 인사말을 듣고 받게 된 감동을 이렇게 이거 상상하는 거거든요. 자, 상상적인 장면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막 꽃밭들이 수렁거리고, 막 길을 쫑긋거리고, 이 까마귀들이 막 가지 치고 막 날아다니고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쁘기도 하고 우리말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이 곳에서. 자, 이 루다를 만나서 그녀의 또렷한 우리말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눈 녹듯 쓰러지는 듯 싶었다. 건너편의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 의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죠? 얼마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갔을까요?
자, 그래서 이 천산을 바라보면서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감동이 되는데요. 자,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요. 바로 이 나무가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서는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아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모습이겠죠. 자,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곧 알마아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느낌을 받았다. 자, 많은 말을 필요 없는 거죠. 이 느낌, 사람의 어떤 느낌으로서 그 감정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굳이 오래 있을 필요도 없었고 이 루다에게서 받은 그 감동이 너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르기스스탄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 자, 이 루다와의 만남을 회상을 하면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소중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느낀 감동, 자, 그쵸.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내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수에 비친 이 천산의 모습에서 하얀 배를 이제 떠올리게 됐고요. 자, 그 하얀 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의미를 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되게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리고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중앙아시아에서 발견한 민족의 얼과 민족어의 소중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자, 특징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그죠? 여정에 따른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말이 소중함을 각성시켜주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배라고 하는 그 뜻이 외부 세계로의 동경과 이 구제의 표상이고요. 재배의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작품 안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술자의 서술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이국적인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술자가 자신이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주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전개되면서 이 루다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서히 이제 밝혀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재외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와 이 모국어의 신선한 아름다움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건데요. 그냥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냥 이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설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취재차 중아시아를 여행을 하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모국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고려인 소년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을 닮은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유다를 만나기 희망을 했고, 현지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이시코의 호수에서 유다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평범한 인사말에서 하얀 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얀 배는 이시코 호수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이자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제가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으면 보입니다. 함께 하면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